네, 안녕하세요. 비욘드에서 안녕하세요. 귀한 라이브 방송 준비했습니다. 내 몸속 염증을 줄이자. 저희가 만성 염증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염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이야기해 주실 연세의대 명예교수 이덕철 교수님이시자 현재는 하나로 리더 셀스케어의 원장으로 계신 이덕철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비욘드 구독자분들께도 혹시 네, 인사를 좀 해주실 수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만성염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더 좋게 만들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 30-40년 동안 노화 방지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그중에 만성염증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원인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만 하면은 내가 뭔가가 잘 안 된다,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다 하면은 꼭 염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증상이 없이 이렇게 나도 몰래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환을 유발하고요. 이렇게 소리 없는 뭐 살인자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증상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이것이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라 자기가 잘 모를 수가 있지요. 이게 병원에 가도 잘 뭔지 잘 알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뭐 감기가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달고 산다든지 항상 이렇게 뭐가 피곤한다든지 입안에 헐고 뭐 이렇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뭐 진단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막 조금 살이 좀 있거나 내가 조금 요새 이렇게 뭐 많이 아팠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건강한 분 혹은 마른 분들에게도 염증이 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마른 분? 네. 물론 뭐 마른 분들에게도 네. 비만하면은 또 네네.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비만 세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냥 에너지가 저장되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마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염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만성 염증이 있기 때문에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올 수도 있는데 항상 감기 걸리고 입안에 헐고 만성 피로가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몸도 붓는 것 같고 이럴 때 혹시는 내가 만성염증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염증이 뭔가요? 되게 염증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개념입니다.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염증,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면역세포가 염증 유발 물질을 뿜어가지고 병균을 죽이는 그런 과정. 이게 염증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을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균도 죽지만 병균이 있는 그런 우리 세포들도 손상을 받거든요. 이걸 비선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염증 반응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균이 죽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균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있게 되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세포도 같이 손상이 된다고. 비선택적이기 때문에. 이걸 만성염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직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 보면은 뭐 심혈관, 혈관이 좀 문제가 되죠. 뭐 자폐증도 이와 관련이 됐다고 그러고, 특히 그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부분들, 암까지도 만성염증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할 때만 이렇게 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염증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거일 때도 있다라고 염증을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음. 그리고 면역력이라는 게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역 강화 뭐 이렇게만 자꾸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강하면은 염증이 더 세게 강하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돼야 되는 것이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제가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면역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역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천 면역, 또 하나는 후천 면역, 이렇게 크게 획득 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은 면역이라고 생각해서 선천 면역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여기가 얘네들이 염증 유발 물질을 뿌려줍니다. 비선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균도 죽이지만 우리 조직도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후천 면역, 획득 면역이라는 거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을 기억하고 있다가 얘네들만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손상은 없겠죠. 이런 부분의 두 가지를 꼭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기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염증 유발 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그 물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요 그림을 갖고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염증 세포예요. 이거 지금 면역 세포예요. 면역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면 여기 보면은 통증, 발적, 부종 이런 거를 적어놨잖아요. 어디 이렇게 해서 여기 균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뻘겋게 붓고 아프고 네, 막 네, 열나고 네.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이토카인에 관련된 증상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생각하면 균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균보다는 우리 염증 유발 물질이 만든 겁니다. 균이 들어와서 우리 세포들이 만든 그 반응에 의한 거네요. 면역 세포가 거기 달려들어가지고 네네. 균이 들어오면은 그냥 아주 즉각적으로 군대처럼 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이렇게 염증 유발 물질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개지기도 하고 빨개지기도 하고 열도 나고. 붓고 아프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치러서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몸으로 좀 다 퍼져버리는 폐혈증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급성 염증은 아니면서 조금 계속해서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은 이제 어떤 좀 만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데요. 사이토카인 수준, 그러니까 이것이 염증이라고 하는 수준은 적당해야 돼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박힌 이 부분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면역이 잘 되지 않는,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사이토카인 수준이 너무 높으면은 이것이 이제 만성 염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요. 좀 이제 확실하게 조금 이해는 좀 됐었죠. 이렇게 염증이란 면역의 어떤 염증, 면역 반응은 적당히 잘 조절돼야지 이것이 너무나 많거나 적으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사이토카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잘 이렇게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사이토카인이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양쪽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염증 반응이 너무나 많아지면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너무나 많이 분비되면 이런 것들이 알러지가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내 항체가 내 몸을 오인 사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셀 때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뭔가 병균이라고 생각해서 막 공격하게 되는 아닌데도 거죠. 불구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균이 들어오지 않는 염증성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폐혈성 쇼크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이건 가든 빼더라도 이 사이토카인 조절이 잘 안 되게 좀 약할 때는 감염성 질환 생기겠죠. 외부에서 균이 들어올 때 이걸 잘 대응을 못해요. 그다음에 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도 이렇게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이 사이토카인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어떤 인자,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뭐 환경 인자가 안 좋은데 계속 노출된다든지 생활 습관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게 다 여기 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만 보면은 만성염증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냥 피곤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서서히 내 몸을 자꾸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병균을 죽여야 될 그런 사이토카인, 염증 유발 물질이 내 몸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화도 빨리 오고 노화 관련 질환도 잘 생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기지 낮아야 되고요. 균이 들어올 때 필요할 때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만성염증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면역 세포를 자꾸 자극하지 말아야 되거든.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도 조금 뭐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염증 유발 물질이 전부 다 나쁜 거가 아니고 어떤 거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이토카인이 있고요. 네. 이걸 전염증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염증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이게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염증 유발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인터루킨 6라고 네. 하는 거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쪽이다. 그런데 우리 몸이 참 신비로운 게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확 되면은 너무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터루킨 10이에요. 10. 인터루킨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염증을 확 일으켰다가 나중에는 이거 자기네들끼리 또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거야. 수습을 해.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되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 안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면역을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약자나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 몸이 당연하지 못하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우리를 조절해 주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들을 잘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건 좀 요걸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성 염증이 왜 피곤하고 힘들고 무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좀 생소한 얘기죠. 예, 네, 일단 사실은요. 만성염증이 있으면 뭐 피로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우울감과 무력감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이거가 왜 그러냐면요. 염증 유발 물질 인터루킨 6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염증 유발 물질이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면역 세포에 외부 균이 붙어 가지고 사이토카인이 요겁니다. 빨간 거.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뇌로 가가지고 우리 어떤 그 뇌 속에 우울감을 느끼게 해주고 먹지 않게 만들어주고 피로하게 하고 무력감, 통증 같은 거를 이게 느끼게끔 만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왜 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그렇죠. 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유가 네. 됩니다. 정말 균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네. 어딘가 내 몸의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내가 쉬어야 될까요? 막 일하고 이렇게 활동을 더 해야 될까요? 활동을 쉬어야 되죠. 쉬어야 돼. 기본적으로 쉬어야 되죠. 그렇죠. 네. 전쟁이 붙었는데 뭐 그것도 모르고서 막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신나서 더 더 신나서 활동하고. 더 하면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일단 뇌로 가서 너 좀 쉬어라.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몸 좀 쉬게 해라라고 뇌에다가. 너 지금 전쟁 중이야. 네 아. 몸은. 그런데 그렇게 막 굴리면 되겠니?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성 염증이 있을 때 쉬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심한 어떤 좀 그 균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하면 폐렴이 된다든지 잘못하면 폐혈증이 된다든지 이거 쉬어야지. 그런데 균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만성 염증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염증 유발 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와. 얘네들이 뇌로 가서 자꾸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울감, 무력감, 피로감 이런 거가 사실은 이렇게 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자꾸 피로하고 잘못된 신호를 계속 주는 거네요. 어쨌든. 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 애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네네. 우리한테는 그게 잘못된 네. 신호지요. 왜냐하면 균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꾸 너는 쉬어야 되는 상황이야. 아. 너 지금 비상사태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우울감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일 좀 그만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쉬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오인되는 거죠. 오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됐죠. 왜 이렇게 해서 만성피로, 우울감, 무력감이 왜 오는가라고 하는 거가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좀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해는 되는데 어쩌다가 우리 몸이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죠. 이제 만성 염증 유발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쭉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썼지만 네. 이거 전부 다 복잡하잖아요. 하나하나 모든 것은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하나 다 원리를 수학 공식을 알면 다 풀리는데 공식을 모르고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바뀔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공통적인 요인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면역세포가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해주는 거. 자극을 받게 해주는 거. 노화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고, 노화가 됐을 때 이제 염증이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그냥 지금 설명드리고 할게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천면역하고 후천면역이라고 있었댔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좀 바꿔지면서 선천면역은 강해지는데 후천면역 있죠. 내가 잘 병균을 기억하고 있다가 걔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죽이는 거. 이거는 약해져요. 그러니까 폐렴 같은 게 잘 걸리는데 염증 유발 물질은 자꾸 더 많이 나와가지고 노화가 될 때 이건 나이가 들 때 누구나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만성 염증이 네.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이거를 좀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흡연이 지금 그렇게 안 좋은 물질이 지금 뭐 수천 개, 8,000개나 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발암 물질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들어오면 우리 면역세포가 자꾸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러겠네요. 네. 과음도 마찬가지죠. 과음도 술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비만 제가 좀 말씀드렸죠. 비만 세포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이상한 물질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내분비 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비만이. 그다음에 운동 부족,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도 좀 활성이 저하되고 활성산소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건강찜 어떤 식단 생각해 보세요. 정크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크푸드. 인스턴트. 네. 이런 것들 들어오면은 외부에서 이상물질 들어왔으니까 또 면역세포 출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요. 네. 스트레스 마찬가지죠.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외부에서 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일주일 리듬 불균형은 무슨 소리냐면 낮에 해 떴을 때 좀 햇빛 보면서 일하고 깜깜할 땐 자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몸 속에서는요. 우리 세포들은 전부 태양하고 지금 동기화가 돼 있거든.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밤에는 쉬고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꾸로 가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질병들도 있으면은 자꾸 염증 유발 물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아닌 생활 습관하면 네. 만성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화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하네요.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걸 염증 노화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염증 플러스 노화. 그래서
저기 보세요. 만성적이고 저등급.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염증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느껴요. 사람들이 못 느껴.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염증 인터루킨이 한 4배 정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자꾸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혹시 센테네리언이라고 100세인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100세까지 그렇죠. 사는 네.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장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장수뿐만이 아니라 네. 질병도 없이 사는 날 동안 거의 대부분은 활동적으로 살다가 며칠, 짧은 기간 앓고서 세상을 떠나는 게 장수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장수인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염증이 낮다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 이 사람들은 없어. 그리고 만성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염증 억제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증 노화가 억제되고 이래서 장수가 이루고 그다음에 질병도 안 생기는 거고, 이 반대 만성 염증을 갖고 있다 보면은 염증 노화가 돼가지고 염증성 질환이 되고 성공 노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100세인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은 만성 염증을 줄여줘야 돼요. 내 몸에서 만성 염증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이제 또 얘기해 주실 거죠, 교수님. 그렇죠. 네. 이게 그럼 만성 염증법을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일단 들으시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병원 가서 한번 딱 피 검사하면 알 수가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면역 세포의 수나 기능 같은 거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올 때 대응적으로 생기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거를 편안할 때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알 수 그러겠네요.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균지 보는 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혈액 검사로 보는 거가 좀 한계가 있어요. 무슨 CRP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주 심할 때만 나타나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때 이렇게 뭔가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앞서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염증이는 뭐 과도하게 있는 거 아닌가는 꼭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래서 보면은 저겁니다. 보면은 뭐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제일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 금연 절주 꼭 해야죠. 그다음에 식단을 좀 항염증 식단을 평상시에 좋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이요. 운동이 정말 값싸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운동이요. 그다음에 일주기 생활운동 뭐라고요? 낮에는 열심히 햇빛 보고 일하다가 밤에는 깜깜한 밤에 자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만성질환 관리해주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아요. 다 아는 얘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 생활 습관하고 통하는 건데, 네. 그 통하는 이유가 만성 염증이 노화를 또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 센터너리언 하면 이제 항염 식단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항염 식단 뭐 먹어야 되냐, 그래서. 보겠습니다. 조금만 지키면 되는데. 네. 소식, 칼로리 처음부터 제한.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소식 어렵으니까 소식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소식, 맛있는 게 있으면 또.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보다 한 20%, 30% 정도만 덜 먹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식사를 배불리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는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아직까지 발육과 성장을 할 때는. 그리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30대, 요즘은 뭐 결혼들이 늦으니까 뭐 40대라고 할까요? 이 장년층 이상서부터는 배불리 드시면 안 돼. 그렇게 돼야지만 소식일 때 이렇게 노화 방지 유전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여러 좋은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계절 과일. 요거는 색이 알록달록한 거를 갖다가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전곡류라고 하는 거는 이게 껍질이 까지지 않은 그런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곡식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그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못하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인슐린이 나오죠. 이 인슐린이 염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주범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 오메가3 먹어야 된다. 그렇죠.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 오메가3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많이 하시죠. 네. 그게 어디 많이 들어있죠? 생선, 아, 견과류. 견과류. 이거 네.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중해 식단에 이제 그 올리브유잖아요. 올리브유가 사실은 오메가3하고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메가3로 바뀔 수가 있죠. 우리 몸속에서. 그다음에 육류 섭취라고 하는 거는 이게 포화지방산이잖아요. 이런 부분 전부 다 조금 억제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설명했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저는 이거 좀 얘기하고 싶어요. 폴리페놀. 왜 그렇게 알록달록한 거를 먹어야 되느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게 그 염색약으로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염색제가 없을 때는요. 그리고 방향제라고 해서 좀 냄새도 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진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도 있고 자외선도 쬐고 병충해 있고 이럴 때 이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먹어도 도움이 되는데 항염, 항산화, 항세균, 항바이러스 좋은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수천 종, 8천 종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다 몰라요. 암세포, 고사 암세포 죽이기도 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폴리페놀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이거를 이렇게 굳이 적어 놓은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색깔마다 그런데 전부 다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색깔마다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복합적이면서 다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다양한 색깔을 먹어야지 우리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도 있었냐면요. 이렇게 채소나 이런 걸 먹는데 알록달록한 색깔을 먹는 사람, 그렇지가 않은 동일한 색깔을 먹는 사람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어떤 그 건강 지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알록달록한 쪽이 훨씬 좋더라라고 하는 것도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의학자들은 일주일에 50종류 이상을 먹어야 된다. 50종류 이상이요? 이거 다 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양은 한 500g 이상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 한번 이걸 달아봤거든요. 저울로. 네. 꽤 많은 양이에요. 이거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뭐 틈나는 대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보건복지부 식사지침은 이렇게 진녹색, 붉은색, 오렌지색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하루에 5번에서 9배. 이거 가능할까요? 정말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하루 종일 이렇게 뭐 블루베리 챙겨 먹고 딸기 먹고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도 옆에 갖다 놓고 견과류 먹고. 네. 여기 또 어떤 의학자는요, 이런 색깔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해놨습니다. 붉은색은 항염증에 잘 듣는다. 주황색은 내분비 생식 건강, 노란색은 소화 기능이다. 초록색은 심혈관 질환, 파란색과 보라색은 인지 기능이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뭐 근거는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뭐가 좀 알록달록한 색깔이 서로 다른 그 색이 있다. 그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색깔이 진하면서 알록달록한 거를 여러 가지를 먹어라.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은 무지개 식단을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항염작용 식단은 이거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일단 이거 넘어가고 C 비타민에 대해서는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하잖아요. 폴리페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산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산균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잘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염증을 악화시키는 식품 이것 좀 제외해야 되잖아요. 과도하게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비만이 되니까 요새는 뭐 비만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름지고 단 거가 문제가 돼요. 그거를 좀 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고 흰밥, 설탕 이런 것들, 트랜스지방, 마가린 이런 것들, 포화지방산, 오메가6라고 하는 건 콩기름, 옥수수 기름에 많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염증 악화시키는 식품을 좀 억제시켜줘야겠죠. 이건 혈당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 지금 채팅 들어온 거 보니까 네. 만성염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다. 딸기 바나나님께서 음. 수면 부족이 몸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수면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치겠고 아. 여기에 이제 멜라토닌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잠, 깜깜한 밤에서 잘 때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도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도 있고 우리가 과거서부터 그렇잖아요. 이렇게 잠을 푹 자고 나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병도 개운해요. 전부 다 네. 치료된다. 네. 잠이 보약이다. 맞아요. 이런 많이 거가 이제 들었습니다. 멜라토닌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드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40대 이상, 50대 이상이면 뭐 더 분명하고요. 이럴 때 좀 그 멜라토닌을 이렇게 수면 유도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도 이런 어떤 좀 염증이라든지 면역 조절 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주면은 한번 드셔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멜라토닌과 관련된 어떤 영양제나 혹은 멜라토닌 처방을 받아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얘기해 주시는 예.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네. 지속형 멜라토닌 처방제가 나와 있고요. 네. 사실은 멜라토닌이 좀 우리나라만 벗어나면은 네. 이거 좀 더 슈퍼에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네. 멜라토닌이 식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재로 보진 않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전하고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직구해서 먹든지 아니면 저기 비타민 네. 파는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가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운동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등도 강도 운동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자.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등도 강동이라는 게 뭔지 잘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옆 사람하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하지 못할 정도. 이걸 갖다 중등도 강도라고 그래요. 조금 더 빠른 걸음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요 정도 강도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항염 작용이 확실하게 나타나고요. 여기에 이게 다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여기 만성염증 경감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건강해야지 염증이 안 생깁니다. 그래야지 활성산소가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세포를 공격하니까 공격해서 손상되면은 면역세포도 달려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산화 스트레스 경감되는 거. 그 다음에 노화세포 생성까지 억제시켜주고 텔로미어까지 좋게 만들어줘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중등도 강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요 텔로미어 길이를 볼 때 한 9년 정도가 더 이렇게 길다고 연구를 낸 사람들도 있어요. 9년이면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그만큼 젊어졌다는 얘기니까 그 습관. 운동하세요 혹시? 네.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 습관을 갖다가 네. 꼭 이렇게 들이는 게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저성노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밤낮을 분명히 나누자.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세포는 태양하고 동기화가 돼 있다. 우리 세포 속에 전부 다 시계가 들어가 있고요. 이 시상하부에 큰 시계 하나 들어가 있고 우리 세포 속에 작은 시계 들어가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또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얘네들이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비만으로 다 쌓여버리고요. 낮에는 이렇게 활동적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맞춰주는 거가 염증 조절도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멜라토닌에 관련된 거 조금 더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게 어린 나이 때는 이렇게 확 이렇게 멜라토닌 농도가 잘 때 올라가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거 피크가 작아져요. 그래 장기가 밝아지고 뭐 조금만 뭐 부스럭 소리만 듣고 깨고 막 그러는 건데 이렇게 푹 잠을 잘 못 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항염증 효과 있잖아요. 항산화제이고 이런 면역 기능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멜라토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스트레스가 모두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너무 과도하면 나쁜 건데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우리 균 들어온 것처럼 생각해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면역 건강도 좀 안 좋아지게 되고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되죠? 스트레스를 받는 곳은 이 번연뇌라고 하는 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우리 대뇌에서 논리적인 사고로 얘네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스트레스 받지 마. 너 기분 좋아. 안 된다는 거네요. 전혀 안 돼요. 얘네들이 랭귀지로서 얘네들이 언어로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막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얘기해봐야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언어로 네. 이렇게 이해해주고 해야 된다.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이완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 주자. 이거를 미국에 이게 이렇게 통합의학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립, 나라에서 만든 어떤 단체예요. 여기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심신의학이 인지기능, 정서 안정, 면역 건강, 혈관 건강, 통증 감소 이거 전부 다 사이토카인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죠. 건강 증진, 삶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런 쪽에서 연구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뭔가 마음 편안하게 갖고 이렇게 명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양적인 거잖아요. 그쵸. 이미 많이 뭐 태극권, 기공, 네. 다 보이는 거네요. 동양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어요. 네.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이제 그런 이미 거가 해왔던 있어서. 것들을 증명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늘 친숙한 것들이에요. 음. 이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과가 염증 감소를 상할 습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스트레스 줄이고 이렇게 식이 잘 하시고 햇볕 잘 받고 운동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로 면역 강화, 염증 감소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특히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매일 오늘도 월요일이다. 특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하시는 회사원분들, 뭐 직장인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결국 귀결되는 건 생활 습관이었네요. 네, 네, 네. 저기 보면은 규균님. 네,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 한번 네. 받아보겠습니다. 규균님께서 음식만으로도 그런 면역력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음식만으로도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지중해 식단이라고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면역을 건강하게 만든다. 면역이 조절 잘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식물성 영양소가 거기에 아주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나쁘게 먹으면 금방 이렇게 면역력이 이상해지고 만성염증이 올라가니까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지개 식단. 상당히 중요하다. 무지개 식단 강조해 주셨고요. 자몽언니 블랙티님께서 또 비슷한 질문 주셨어요. 항염식당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음식은 꼭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질문하셨어요. 네. PPT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네. 아주 복잡하니까 네. 그냥 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기름지고 단 음식. 기름지고 단 음식이요. 왜 그러냐면 단 음식은 인슐린 많이 나와서 인슐린이 염증 유발증 많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름진 기름진 음식은 이렇게 비만이 되는 거죠. 비만이 되면서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행복해요.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네, 거꾸로 가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도록 유전자가 우리한테 코딩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게 만들어서 보상을 주는 거네요. 계속해서 살아남게 하려고 그런 음식만 먹게 하는 건데 요즘은 척박하고 전에 그렇게 먹을 게 없는 때가 아니잖아요. 냉장고 문 열어보면 그냥 가득 찼잖아요.
이러니까 그거를 자꾸 먹을 때 비만이 자꾸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본능적인 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변형기를 좀 이렇게 다스려야겠네요. 본능을 그렇죠. 다스리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튤립님께서 만성 염증 해결하는 영양제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기셨어요. 아, 영양제는 이렇게 과거에는 어떤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댔는데요. 사실은 임상 연구를 해보면 그게 별로 그렇지 않게 나왔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비타민 D예요, 사실은요. 비타민 D, 그 다음에 영양제 중에서 오메가3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관여를 합니다. 비타민 D도 분명히 염증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이 좀 있고요. 그 외에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증명된 거는 아니죠. 그래도 무지개 식단하면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 C 많이 있는 그렇죠, 식품들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영양제를 단독으로 이렇게 영양제 보충제를 거기서, 먹었을 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연구를 해보면 보충제는 별로 그렇게 연구 결과 안 좋은데 식단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가 종합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서 한 가지만 빼서 하면은 잘 안 네. 맞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씨솔트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여기저기 관절도 뻣뻣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몸속 만성 염증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여기 질문해 주셨네요. 네네네. 병원 검사로 혹시 알 수 있는지. 네네. 병원 검사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CRP라든지 아니면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로킨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지 간에 피로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관절 뻣뻣한 느낌이 사이토카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어떤 진단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식단, 무지개 식단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보시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한다면 쭉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런 부분에 이완 운동을 해보시고 요거 3개만 해도 일단은 해보시고. 한두 달 정도 해보시면 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성 피로 있고 이렇게 면역 그런 분들을 과거에 이렇게 파브리카 있죠, 파브리카 중심의 식단으로 이렇게 몇 달 트라이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굉장히 증상도 좋아지고 이런 어떤 검사의 표시자도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몇 달만 해보시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수 이엠민께서 커큐민이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커큐민도 네. 굉장히 중요한 폴리페놀 중에 하나거든요. 색깔이 노랗잖아요. 이렇게. 한참 카레가 유행했어요. 네, 그래서 카레가 건강식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네.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뭐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맞죠. 근데 과연 커큐민만 그런 것이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소가 다 여러 가지 무지개로 들어가야지 그거 하나만 뽑아서 요거 뭐 알약이라든지 요거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 데는 이게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먹어야 된다. 알록달록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카레가루에 이제 뭐 당근도 주황색 당근도 있고 뭐 브로콜리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먹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네요. 카레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다 섞어서 브로콜리도 섞고 여러 그렇게, 가지 무지개로. 예, 무지개로 네.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주님께서 건강검진을 이제 하시나 봐요. 근데 염증 수치를 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CRP나 ESR 같은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좀 질문하셨어요. 뭐 의미가 있기는 있죠. 질병으로 볼 때 CRP가 높은 사람하고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잘 생기고 ESR은 이만큼 연구는 돼 있지 않지만은 이것도 염증 표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민하지 않아서 저게 정상에 속하면서도 내 만성 염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할 때만 저기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러겠네요. 평상시에 만성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 그런 식단을 갖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제가 좀 생활 습관이 나쁘면 또 확 높게 나오고, 그렇죠. 그때만 좀 제가 뭐 절주를 하고 이러면 또 낮게 나오고 네,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동원참치님께서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경계성 당뇨가 나오셨는데 이런 대사질환이 있으면 몸에 염증이 더 잘 생기나요? 그리고 단순히 숫자 관리가 아니라 염증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네, 맞습니다. 질문이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들인데요. 저렇게 고지혈증과 경계성 당뇨가 있는 어떤 체질이고 체형이라고 한다면 염증 수치가 우리 검사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좀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병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염증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체중 관리하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몸속의 염증은 우리가 수치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백세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잘 지키는 거를 습관 갖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반드시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몇 달 해보시면요. 건강감 같은 것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렇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유발 물질이 뇌를 자꾸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내 뭘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들레님께서 편식하지 말아야겠네요. 라고 댓글 딱 남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시네요.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 염증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염증이 왜 생기는 건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염증 분야의 사실 대가이시잖아요. 아이고, 네, 무슨 말씀을. 네. 어쨌든 선생님, 교수님 모시고 또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그동안 사실 연구하시고 학생들 가르치시고 네. 진료 보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러셨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나이를 무색하게 네.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계셔서 아이고, 네. 꿀팁 같은 게 있는지요? 사실은 네. 진리, 진실은 단순한 데 있다라고 하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느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 뭐 문제를 파헤칠 수 있을까 막 세포 단위로 막 연구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을 내가 철저히 지켜요. 맞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거는 이제 안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려고 꼬박 신경 쓰고 식이하고 잠을 자려고 멜라토닌 먹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건강감들이 좋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알약 하나 뭐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좋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베스트 웨이, 지름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거를 바라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름길 없으니까. 총체적인 생활 습관.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가인 교수님께서 결국은 기본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시니까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왜요? 하면은 아주 하면 되겠는데. 즐겁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반인 입장에선 뭔가 이런 거를 좀 바라니까. 그러면은 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렇게 해서 요거 3가지 정도 하시면은 성취감이 말이죠.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신감, 자긍심이 올라가게 돼요. 자꾸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던 사람들이 더 하게 되거든.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안 하면서 이렇게 뭐 약한 날만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자긍심이 될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한번 네. 좀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보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을 또 생각하면서 오영도 님도 생활 습관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긍정적인 것들 생각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연세의대 명예교수 이덕철 교수님께서 힘과 그리고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강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